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신문 10답인데요. 이번 상생임대주택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부분을 많이 완화해서 다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듯 합니다. 잘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관련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해 참고와 같이 설명 자료를 배포한 내용이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살펴보면요. 이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2년 플러스 장특공제 거주 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 모든 보유주택, 여기 부분 있으시죠? 모든 보유주택이 면제되는 것은 우선 아니라는 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최종 시점이죠. 최종 시점에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표를 보시면 주택 A와 B와 C가 있죠. A를 2018년, B를 2019년, C를 2020년에 각각 취득했고요. 이 양도 시점에서 보면 A주택을 22년도에 양도했으니 2주택이 남았고 B주택을 24년도에 양도했으니 이제 하나의 주택이 남았죠. 이 하나의 주택이 남았을 때 1세대 1주택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여기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조정지역에서 얘기입니다.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상생임대주택인 경우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상생임대차 이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답변을 보시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있죠. 거주자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갑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밑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의 양도 및 임대차 계약의 승계는 보시면 종전 임대인 을이 있고요. 임대인 갑이 있습니다. 종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죠. 이거를 새로운 임대인, 그러니까 매매가 진행된 얘기죠. 매매.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 병을 얻었을 때 여기서도 5%로 이하하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인정받냐는 것인데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서 주택을 매입 후죠. 매매가 된 다음에 매입 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나서 내 명의가 된 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종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제3자 맺은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임대인 이제 갑이 새로운 임대인이 된 시점이죠. 임대인 시점. 이 시점에서 임차인 병하고 계약을 맺었죠. 이때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 3에서 보시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되나요? 여기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동의해야 돼요. 임대인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 질문이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예. 답변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임차인 A가 있었고 만기가 되어서 최소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유지한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 B와 5% 이내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이해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임대인 동일입니다. 임차인이 상이한 경우, 임차인이 동일한 경우 둘 다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 임차인의 직접 거주나 공실 등이 있어도 되나요? 여기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 부분이 있습니다. 공실 부분도 있고요.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두 계약에 따른 임대차 공백 없이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 5% 이내로 임대료 상승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나중에 이 부분이 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확인 부분이 아마 있을 듯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임대인 갑이 직전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몇 개월 후 임대인 갑이 상생 임대차 계약 변과 계약을 체결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아래 질문 보시면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 임대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이죠. 작년 12월 2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년 6월 25일 날 임대차 계약이 2년 시작된다 하더라도 24년 6월 25일 날 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24년 12월 31일 이 안에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질문 6번도 살펴보시면 뭐 어렵지 않은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은 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주택임대 사업자 부분도 궁금하신 부분인데 답변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질문 8번엔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있죠.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는 한 명인데 여러 가구가 있는 주택이죠. 여기서 이 다가구 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 세대별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여기 아래 보시면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을 보시면 이 다가구는 이제 소유자가 한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추후 양도 계획에 따라 다르다는 뜻은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에 모든 호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호실이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을 인정을 받으려면 각 호실에 모두 5% 이내로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번씩은 다 체결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9번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1년 6개월이 기준입니다. 최소 1년 6개월 이상은 임대차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상생 임대차 계약을 따른 의무 임대 2년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은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을 판정하려고 하는 기준은 나중에 추후 나오겠지만 뭐 전기세 부분이나 도시가스, 뭐 월세가 있으면 월세 납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 뭐 반환했을 때의 여러 부분이 다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하면 이제 가능할 듯합니다. 자,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 표를 보시면 의무 임대기간 인정한 사례를 보시면 일단은 계약 기간이 2년일 때 실제 임대 기간 1년 7개월이면 1년 6개월 넘었죠. 인정받고 2년일 때 2년 2개월이니까 당연히 인정받고 계약은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동 연장이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자동 연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해서 내가 좀 더 살겠다 그래서 2년까지 해서 인정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합의에 대해서 더 2개월 임대한 경우 1년 하였으나 여기 나왔죠. 묵시적 갱신 1년 더 2년 임대한 경우는 다 인정이 된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1년만 하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쓰더라도 이 1년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1년 했는데 8개월 했을 때 당연히 인정 안 되고요. 1년을 계약했는데 1년 2개월도 인정이 안 됩니다. 실제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보시면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과 임대기간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실제 임대기간 2년 6개월 인정, 2년 2개월 인정, 2년 인정.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이면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아래의 표처럼 1년 6개월 표를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불인정 사례 아래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2년의 임대기간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 있죠. 1년 불인정, 1년 불인정, 1년 6개월 불인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이제 월세 또는 전세 전환한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에 이 전월세 전환 계산을 치시면 간단하게 입력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은 게 있죠.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이 3억인 경우 월세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답은 82만 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된다고 나왔죠.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해볼까요? 이 3억 원에 대한 5%의 인상을 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이 3억 원에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러면 3억 1,500만 원이죠. 이 3억 1,500만 원에서 이 월세 보증금을 5천만 원 한다 했으니까 빼기 5천 하게 되면 2억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2억 6,500만 원에서 이 아래 표를 보시면 연 10%와 기준금리 6월 23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1.75% 더하기 2% 그러면 3.75겠죠? 그러면 2억 6,500만 원에 3.75%를 곱합니다. 그러면 9억 6,375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1년에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8,281만 2,500원 해서 또 100으로 나눠서 빼주면 실제적으로 82만 8,125원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요. 또 예제 2번이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플러스 50만 원을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에 5% 인상을 하게 되면 5, 20이니까 2,100만 원이죠. 보증금은 2,100만 원 해놓고요. 또 50만 원은 5% 인상하게 되면 얼마죠? 52만 5천 원이죠. 50만 원을 5% 인상하면 52만 5천 원. 자, 52만 5천 원을 매달 내는 거니까 곱하기 12개월 하시면 이제 기준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와 연 2% 합쳐서 3.75%를 나눕니다. 그러면 나누기 3.75 그리고 곱하기 100 같이 해주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1억 6,800만 원이 나옵니다. 1, 10, 100, 1,000원, 10만 원, 1억 6,800만 원 맞죠? 1억 6,800만 원 플러스 아까 2천만 원에서 5% 인상된 2,100만 원 더하면 1억 8,900만 원 이렇게 이하로 설정이 계산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상생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